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11시 김관일 쇼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거기에 관련 부속 그런 정보들은 이미 이제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문재인은 박근혜를 사면할까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문은 왜 박을 사면할까? 왜 지금일까? 신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만 들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 진짜 속사정, 그리고 현 상황, 이거를 저희가 같이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3,094명 사면 복권 발표를 했고, 그중에서 핵심 인물은 박근혜, 한명숙,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빠졌습니다. 일반 형사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사회적 갈등 관련자. 말이 참 요상스럽습니다. 사회적 갈등 관련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주로 불법 집회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을 받은 자, 그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된 자. 뭐 여당, 야당 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어디로 가죠? 지금 집이 없습니다. 삼성동 집은 이미 팔렸습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입니다. 삼성동을 새로 매입한 쪽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와서 거기 쉬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부분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추징금을 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 집이 매물로 나왔고 그 집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거처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동생 집도 있겠고 서울 삼성동에 있는 집도 그 집을 새로 구입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편의 조치를 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현재 삼성병원에 있는데요. 거기서 퇴원을 하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었다. 4년 9개월을 채우고 이제 복권이 됐는데, 사면 복권이 됐는데 사면을 한 것이죠. 사면. 네. 너무 늦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한 기록을 세웠다. 지금이라도 뭐 내년 3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떠밀려서 그 조치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시청자들 많은 분들은 이 겨울에 그래도 사면이 있는 게 훨씬 나은 일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셨습니다. 만시지탄, 결자해지 뭐 이런 사자성어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결자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정권 들어와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그 형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자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건강, 이것도 문제입니다. 원래는 어깨하고 허리가 매우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휠체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이가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저작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숫가루 국물, 뭐 수프 이런 걸로 이제 영양을 겨우 채워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금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저작을 못할 정도로 치아가 안 좋은 거, 최근에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이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을 내렸을까? 물론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5일 남았군요. 대통령 선거판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판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치 전문가들도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뭐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던데, 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지금 정치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TV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윤석열에게 유리할까, 이재명에게 유리할까, 이 점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질문을 복잡하게 하면 대답 또한 복잡해지고 뭐 이렇다는 것인지 저렇다는 것인지 흐리멍텅해집니다. 간단하게 물어야 되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에게 유리합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합니까? 혹은 윤석열에게 불리합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신지요? 이것도 의견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낙마 운동까지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마 긴장 상태 속에서 여론의 추이,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동태 이런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스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루, 이념적 그루.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로 2년형이 확정됐을 때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치적 법정에서는 유죄지만 역사적 법정,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눈치를 보느라고 그동안 사면복권을 해오지 않았을 뿐 아마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풀어주고 간다. 이런 결심을 굳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만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들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으로 이미 풀려났지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끼워넣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타기. 그 말이 괜찮네요. 끼워넣기보다는 물타기. 그러니까 한명숙 사면, 이석기 가석방, 이것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 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물타기 전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오늘 발표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비겁하게도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그 국민 공감대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특별 사면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적 공감대라는 말을 내세웠고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요, 청와대에서 비공개리에 비밀리에 암암리 조사를 했더니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를 위하여 국민 통합을 위하여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쇼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불구하고 쇼. 국민적 여론이 아직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런 쇼 있지 않습니까? 불구하고 쇼. 그것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명숙, 이석기를 사면과 가석방을 하는 데 있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런 겁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했을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보복 심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은 이명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자서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297쪽인가요? 제 기억이 오래돼서 쪽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책의 후반부입니다. 제가 밑줄 형광펜 다 해놨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와서 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보복 때문이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세계에서는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이명박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라. 내가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다.
거기에 덧붙여 보수 진영을 이간질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홍준표 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했더군요. 갈라치기 하는 거다. 갈라치기. 저는 이간질이라고 하는 좀 상스러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역시 적당한 말을 찾아냈더군요. 갈라치기. 누구와 누구를 갈라치기 하느냐. 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지지자들, 유권자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친박 의원들과 친이계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 본인들은 아무리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이런 것은 정치적 그 영향과 결과로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는 거지요. 나온 사람과 나오지 못한 사람. 그나저나 내일 영하 15도 된다고 하지요. 영하 15도. 뭐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갈 곳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크게 봤을 때 7가지 예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이 나옵니다. 한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쯤의 연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재직 시에 받던 그 봉급의 90%를 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금. 두 번째는 기념사업. 국가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이게 다 기념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서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처가 정해지면은 그 일상적인 업무를 아무리 현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도 공적인 일들이 생기고 사적인 일도 있는 건데 그러한 일을 보조할 수 있는 비서관. 그다음에 운전기사. 그다음에 5번째가 질병치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여기저기 거의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이 종합병원처럼 돼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 질병치료. 그다음에 6번째가 사무실. 뭐 번듯한 누구처럼 말이죠. 경남 양산에다가 지금 집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더군요. 내년 봄, 이른 봄이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 뭐 떠그러란 사절을 이렇게 짓고 나가는 그런 경우 말고 우선당장 집도 없는데 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사무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가 경호입니다. 경호 업무. 이 경호 업무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기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로서 거의 국가의 최고급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가령 이 전직 대통령이 아주 나쁜 세력에게 납치를 당한다든지, 아주 나쁜 세력에게 어디 감금이 된다든지, 그래서 전직 전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안보에 관한 기밀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그 전직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다음 4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예우가 박탈이 됩니다.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국적이 상실됐을 경우. 두 번째, 형사적 법률의 혐의를 받다가 해외 도피를 했을 경우에. 세 번째,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네 번째, 현직에 있다가 탄핵으로 물러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이 현직에 있을 때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7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사무실도 없고, 비서관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경호 업무?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호까지 없다면 그야말로 나대지에 나가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뭔가 보완 장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선동,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2014년, 2015년 그때 뭐 나라를 들었다 놨다 떠들썩했지요. 오죽하면 통진당을 해산까지 해버렸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잠깐만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그때 레볼루션 오거나이제이션 RO라고는 귀에 매우 낯선 그런 혁명 조직을 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의했던 일이 뭐냐면 그 유사시에 우리나라 중요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기관 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류 저장고. 전쟁이 터지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의 비축유, 기름 저장고. 이건 국가에서 첫 손꼽히는 매우 중요한 안보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류 저장고를 폭파하고 그 다음에 전화국을 폭파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 휴대폰을 포함해서 이게 갑자기 먹통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순간 어마어마한 패닉이 벌어질 겁니다. 코로나19는 저리 가라 하는. 그 순간 모든 일상생활이 올수습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의존하고 있고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지인들과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그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그것이 먹통이 됐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터넷 한 2-5시간 끊기니까 그냥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어디 가게에 가서 결제가 안 되고 편의점에 가서 돈 7,500원어치 사고 12,000원어치 사도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기억나시죠?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그러한 국가 기관 시설을 폭파해버리자고 모의했던 사람들 중에 수계급에 해당됐던 사람이 바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석방돼서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이미. 근데 여기서 핵심 사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래 가석방은 하되 이 발목에다가 전자발찌 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의 전제적 조건.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 측에서는 한사코 전자발찌 못 차겠다. 전자추적장치죠 정확하게는. 그 발찌 나는 못 차겠다.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전자발찌를 끝끝내 거부하면은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전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환영식도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전자발찌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 헌법 가치하고 관련된 일이다.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근간을 흔들어 놨던 내란 선동죄로 9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풀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석기라는 개인이 뭐 형기를 어느 이상 마쳤기 때문에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집권 세력들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야당은 규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